안녕하십니까. 열린모든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매주 우리 이웃들의 사는 얘기, 생기발랄한 얘기, 따뜻한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풍성한 얘기거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열정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 봄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올봄도 여전히 마스크를 잘 쓰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봄하고 좀 다른 것이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봄에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그렇죠.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그 마스크 구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여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백신도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난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처가 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살금살금 아주 봄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네, 살금살금. 네. 감독님은 살금살금 가도 다 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감독님 말씀처럼 이 마스크가 습이돼가지고 지금 벗고 있잖아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약간 허전합니다. 뭐 옷을 덜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적한 데 가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봄꽃이 아주 그냥 만발을 했습니다. 예. 이 봄이 이쁜 것이 걸음도 빨라고 휙 지나가게 웃는 가서 잡으셔야 됩니다. 꽃 구경 나가세요. 네, 놓치지 않게 워낙 짧으니까요. 네. 이 봄을 잡아야겠습니다. 얼망졸망한 꽃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쩌면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이 빠른 봄을 잘 잡을 수 있게 멋진 곳으로 저희를 안내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저는 땅끝 해남에서 살고요. 예. 남도의 현대판 김정으로 불리우는 천기철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작가면서 섬 여행 작가.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칭 산악인입니다. 네네네. 뭐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는 일이 많으신데 사실은 산과 다 관련된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산을 좋아하시니까 나는 산이 이 정도로 좋다. 어떻게 좀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산을 좀 심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저는 외경, 힘이 두려워하면서 산을 존경하거든요. 외경. 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산을 제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걸 넘어서 외경, 존경한다라는 부분까지. 그렇다면은 산을 어느 정도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일일 일식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1인 1산은 아니겠죠? 지금은 일주일에 네. 한 두세 번 정도. 한 달이면 한 12회, 12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산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즐기고 운동하러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산을 연구하러 다닌다 할까요? 네. 산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 네. 그런데 너무 인문학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산에 대한 바로 이제 전라남도 산하고 바로 섬에 있는 산을 바로 이제 쉽게 풀어서 바로 백과사전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로 책으로 만들려고. 아니 근데 뭐 워낙 많은 산을 다니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는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해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두룬산이나 달마산. 해남에도 그 북한에 있는 금강산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산이 있어요. 금강산도 이렇게 자주 올라다니고 그렇습니다. 해남에 있는 금강산까지. 근데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산을 많이 다니신 분 치고는 약간 체격이 요즘에 연구 목적이시라잖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그 산하고 이렇게 섬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 주위나 섬에 가잖아요. 그러면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저 존경하신 우리 김성환 감독님처럼 뱃살이 약간 이렇게 그런데 산 얘기할 때 그런 네. 말들 하잖아요. 산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산은 뭐하러 올라가냐 이거 이분들에게. 어차피 내려올 거. 그렇죠. 근데 산에 그 타는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심취해서 자주 이렇게 산을 오르니까 오른 것 같아요. 네, 갈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네. 더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 제작까지 김종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지도 제작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해남 하원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소특기로 다니다 보면은 아유 거기에 보면은 골짜기 이상한 그런 골짜기 이름도 있고 또 바위, 산 뭐 이상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지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연히 두른산을 올라갔더니 그 지도가 많이 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래서 지도가 왜 이거 틀려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해남 향토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향토사에 관련된 이 1982년도에 발행된 한국 지명총남하고 바로 대흥사의 옛날 역사책, 바로 대둔사지가 있었거든요. 그 대둔사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 야 관심 있는 그 지명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명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국립지료원 지도가 있거든요. 발행된 국립지료원 지도에다가 이제 거기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점을 찍고 이제 지명을 이렇게 표기를 했죠. 직접. 네.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거나 지명이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정확한 지도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이 해남군에서 이정표라든가 뭐 지도 제작할 때 굉장히 필요한 지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제작하니까 전국에 그 지도를 제작한 소위 업체에서 제가 다 베껴 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도와 네.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베끼기까지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국립지료원 지도는 두른산 편을 보게 되면 거기가 약 한 100개의 지명이 나타난다 생각하면 제가 제작한 지도는 약 500개 정도. 훨씬 많이 그 중요한 그 지명 정보가 이제 실리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해남 두른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현지 위치를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명 복원을 해서 여기는 뭐 오심제, 노승봉, 가련봉, 만일제, 구름다리, 두rum봉, 도솔봉, 혈망봉, 향로봉, 고개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정표도 제대로 세워주고 이제 그 꼭대기에 정상석, 표적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세워주고 그랬죠. 지도가 제작되면서 오히려 표지석이나 이정표가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네요. 그럼 저희가 그 지도를 직접 좀 보면서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1994년 7월에 제작했던 땅끝 달마산 지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도라기도 하고 땅끝 달마산 안내도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바로 94년에 그때 그 해남에 토말이 있었어요. 한반도 최남단 토말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걸 제 지도에 직접 토말을 갖다가 순수한 우리말 땅끝으로 제가 처음으로 저 지도에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미 그래서 있는 이제 저거는 이제 두른산 지도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두른산 지도 바로 저기가 옛날엔 지명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지명 총남 또 거기 주변에 사는 노인장들 그리고 이제 대둔사진을 보고 해가지고 지명 복원을 하면서 저렇게 완벽한 지도가 이렇게 제작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바로 저기는 월추산도 제가 한 100여 차례 올라다니고 저희 집사람이 차로 거의 한 50바퀴 정도를 돌면서 제작했던 지도거든요. 그래서 월추산 지도를 해서는 제가 가장 정확하게 지도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월추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제 지도를 베껴가서 이렇게 완벽한 지도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등고선인데 색이 짙을수록 높은 1900 저건 이제 복일도 지도인데요. 저건 정말 복일도에 대한 그 당시에 1994년도에는 이 지도가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정보가 하이텔이 있었죠. 하이텔. PC 통신. 정도인데 홈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전에 제가 만들었던 복일도 지도라 월수산 지도, 두른산 지도, 땅끝 해남 지도, 뭐 달마산 지도 그런 지도가 없었으면 사실 여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 지도가 사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눈이 됐던 것이죠. 아니 근데 왜 일반 지도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앞서 봤던 등고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위에서 이렇게 90도로 봐야 나오는 지도인 거잖아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건 뭐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산업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국립지료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에다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도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쉽게 좀 색깔도 넣고 해가지고 지명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수록했던 것이지 절대 저는 뭐 새롭게 뭐 그리고 만들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땅끝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끝은 처음 쓰신 거니까 어떻게 뭐 라이선스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정치 정치한테 있는 건가요? 사실 땅끝 해남의 한반도의 끝자락이 옛날은 토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땅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해남군에 이제 그 항동 문화원장님, 우로 김봉호 선생님 쟁쟁했던 그 당시에 해남에서 유명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 찾아가서 지금 토말이라는 것은 좀 이것은 한자하고 관련된 말이야.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놈을 땅끝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명위원회를 좀 열어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사실 95년 무렵에 그걸 땅끝으로 이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보통 명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 해남을 상징하는 고유명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근데 땅끝이라는 명칭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썼다고 그러면 또 해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썼다고 뭐 잘하는 사람이 저도 산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산을 가다 보면은 실제로 표지판하고 이게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걸 다 잡아주셨는데 가다 보면은 계곡도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뭐 이렇게 낭떠러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가서 작업을 눈으로 보고 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구글 지도라든가 굉장히 그 항공 지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항공 사진 정도로 그 판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등고선을 보게 되면 이 등고선이 이렇게 좁잖아요. 좁고 좁으면은 여기는 좀 험하다.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U자를 보는 것 같이 되면은 이건 골짜기. 이렇게 U자를 이렇게 아래로 내놓은 것은 이건 능선. 사실 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실 등고선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가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 항공 사진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상당히 그 모든 정보를 등고선 지도에 이렇게 의존했죠. 그 한번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놈을 하려면은 한 20번, 30번은 올라가야 이게 정확히 찍는 건가요? 몇십 번? 몇 번 어느 정도 정도는 올라가야?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지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요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산을 목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2, 3일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두루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000번, 뭐 달마산 1000번이요? 1000번 이상, 뭐 달마산은 한 200번 정도, 그리고 이제 월수산은 100번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요즘에는 횟수를 쉬질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1000번이요? 아니 저는 산을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조상들 그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갑서 어르신들 주무시라고 절대 산을 안 가요. 아니 근데 산이 이렇게 밑에서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렇죠. 거기를 1000번이요? 아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아까 근데 설명했듯이 그랬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1000번 동안 제가 1000번 이상 올라오면서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 새롭긴 한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한 순간도 많았으니까 실제 경험한 위험한 제가 순간도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위험한 경우는 여러 번 겪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손죽도라는 섬을 갔는데 손죽도에 있던 그 기대봉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0m 정도 가면은 이제 그 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야 가시밭에 들어가지고 가시밭 들어가지고 이 거리는 불과 한 100m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약 한 500m 정도를 그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돌파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살아서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 왜 거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힘든 곳에 올라갔냐고. 그래도 최근에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분. 기분이 뭐 로또 아니라 뭐 돈벼락 맞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기분 째져버려. 기분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습니다.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표현을 한번.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옛날 등고선 지도를 시작할 때 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그거 찾잖아요. 그 아주 그 제가 보물이라고 하는데 보물을 찾게 돼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요렇게 이제 그 국립지로 발행하는 지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그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점을 찍어놓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저 즐거운 거죠. 거기서 희열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한 것 중에 최고 지금 두륜산 얘기하셨는데 3대 발견을 하신 거라고요. 3대 발견은요. 제가 이제 3대 발견은 처음에 뭐 고산천. 고산 윤선도 선생이 명명했던 그 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때인가 자정을 기해서 이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해갖고 분수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고산천. 분수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때 분출될 무렵에 스님들이 저 물을 떠다가 차를 차를 다려 먹기도 하고 병을 치료했다고 그래요. 이걸 천기철 씨가 발견하신 거예요. 점을 찍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1823년에 바로 차로 유명한 바로 초이선사가 발간한 대둔사지에 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기록에 맞는 곳이군요. 바로 이제 저기를 내원석주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부처님이 사는 것을 바로 도솔촌 내원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도솔촌 내원에 있는
내원궁의 기둥처럼 생겼다 해갖고 내원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주상절리로 유명한 데가 그 강주의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가 있잖아요. 마치 저 바위도 해남 두룬산에 있는 저 내원석주, 내원석주도 입석대나 서석대가 비슷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바로 이제 그 네, 흔들바위. 흔들바위입니다. 흔들바위. 흔들바위인데 바로 저기 저 흔들바위를 제가 대둔사진을 보면서 가장 늦게 그 발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저기는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이제 그 두룬산 도립공원 바로 이제 김옥희 씨가 이제 흔들바위 밀고 있는데요. 텔레비 나왔어요. 본인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두룬산 흔들바위는 굉장히 재미납니다. 발로 밀면 한 사람이 발로 밀면 움직이고 천 사람이 밀면 발로 밀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흔들바위로 유명한 알려진 흔들바위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마치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발견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잖아요. 네. 우리 또 10만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행운이 정말 안 나오다가 어떤 날은 또 한꺼번에 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천기철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띄엄 오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제가 뭐 한꺼번에 찾은 건 아니고요. 아주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찾으려고 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찾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짜셨군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1차적으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쪽 산에 대한 그걸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그쪽 산에 관련된 그 주변에 사는 촐로들을 만나요. 그래서 2차 물어보고 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명총남 바로 그 산에 관련된 고문을 뒤지고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뭐 평지를 뭐 건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든가 그러면서 그걸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진짜 지금 제일 찾고 싶은 샘이 하나 있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해남 달마산이 있거든요. 달마고도로 유명한 바로 달마산이 있는데 달마산에는 샘이 알려진 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암릉으로 된 산이지만 의외로 샘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금샘, 뭐 큰 금샘, 뭐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유명한 샘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샘을 찾으세요? 방지, 네모난 샘이 있거든요. 네모난 샘. 바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강진 백년사, 지금은 백년사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만덕사였거든요. 만덕사에 팔국사로 계셨던 무예국사 정호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정호 스님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다가 바로 이제 거기다 기행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달마산 동쪽 꼭대기 아래에 미타혈이 있는데 대패로 민듯 칼로 민듯하다. 가히 두세 사람이 앉을 만한데 앞에가 층대가 있어서 층대가 있는데 바로 앞에가 지오지간에 마치 섬들이 떠 있다. 바로 이제 섬들이 떠 있다. 그거는 완도를 말하거든요. 완도하고 날씨가 맑은 날은 제도 한라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찾으신 거잖아요. 남쪽으로 백보를 가게 되면 네모난 샘이 있는데
바다로 연결된 듯하다. 아, 그래요. 그래요. 두른산 물은 가신 짜고, 분들 혹시 물은 네모난 네네네. 물은 짜고 초수 흐름을 보인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모난 샘 발견으로 빨리 동쪽 눌러주시오. 끝에 있습니다. 네. 동쪽 끝에 있는 네모난 샘을 발견하시면 남쪽 끝입니다. 저희한테 열려 하고 우리 남쪽 끝. 청기철 씨에게 남쪽 끝입니다. 남쪽 남쪽 끝 연락을 100%를 꼭 가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바다와 신신당부를 연결된 셈이에요.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천기철 씨, 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 결과가 참 좋아서 다행인데 예. 처음에 이제 뭐 두륜산 100번씩 올라가고 그냥 미친 듯이 산을 오를 때 1000번씩 막 이렇게 네. 그때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 꽤나 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렇죠. 그렇죠. 말도 못하고. 상당히 재미나지만 그때는 논팽이 너무 논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조그만 출판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그 산에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산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그 사업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른산이 저에게 밥을 먹여준 산, 아주 고마운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사람도 굉장히 저를 이제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싫어했어요. 네,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네네네. 그때는 사실 30년 전에는 우리가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산에 다니는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30년 후에는 지금 2천만 명이 산악인이 지금 우리나라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기는 산이니까 저희가 네. 봄에는 또 어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거를 좀 추천을 추천받아야 될 것 받았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네. 순서입니다. 세 곳만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처음에 주작산. 주작산. 네네. 해남과 강진의 군계에 있는 주작산, 주작산. 그리고 해남의 달마산, 닮아서 그리고 자,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슬로우시티로 유명한 청산도에 청산도. 예. 네. 네. 먼저 지금 바로 이제, 사진은 주작산. 주작산이거든요. 저 주작산은 한 마리의 새가 이렇게 남쪽을 향하여 비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새의 모습이거든요. 야. 바로 새의 바로 오른쪽 날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작 진달래가 정말 네. 아름다운데 안개 낄 때가 제일 멋있어요. 안개 낄 때. 네, 그래서 아마 4월 초쯤이면 만개가 되거든요. 네. 다음은 달마산이네요. 저건 달마산입니다. 바로 달마산인데 여기도 멋있네. 저기는 바로 달마 대사의 법신이 깃든 산이라 해갖고 바로 이제 달마산이라고 하거든요. 와. 바로 이제 달마산 와우. 정상에서 진달래 말만한 달마산 정상입니다. 바로 이제 야, 사진 봄철에 같지 않고 그림 달마산 같네요. 미왕사. 네. 미왕산. 요즘에는 이제 그 달마고도가 있어가지고 달마산이 더욱더 유명해졌죠. 그 시암이 어디가 있을까요? 방지 시암. 달마산 능선에 오르면은 다음은 청산도입니다. 청산도. 바로 청산도 슬로우시티는 유명한 청산도거든요. 청산도에는 능선으로 연결된 산이 7개의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지금 제가 이제 청산도의 대성산에 올라가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이고 바로 이 사진은 청산도의 보적산에서 바로 촬영했던 사진인데 철쭉이 이렇게 만개될 때 제가 네. 보적산을 한번 올라갔죠. 진짜 아, 청산도의 청산도. 유채. 오. 네. 이렇게 봄에 가볼 만한 곳으로 네. 주작산, 달마산, 또 청산도까지 청산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네. 또 전문 산악인이시니까 봄에 산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심하니까 반드시 산에 올라갈 때는 여벌 옷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산에 내렸을 때는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감기 안 걸리십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네, 요즘 또 섬에 있는 산을 이렇게 다니신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섬에 있는 산을 제가 약 한 70개를 계획했거든요. 70개를 계획했던 것은 주로 이제 그 등산로가 개설된 산을 제가 이제 오르기로 해가지고 제가 70개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고 한 6, 7개 정도 남았네요. 바로 이제 영광의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그리고 이제 여수의 소거문도, 그리고 신안의 대야도, 뭐 그 정도만 이제 끝나면은 이제 끝나면은 거의 이제 남도 섬산을 거의 이제 제가 뭐 정복이도 할까요? 그냥 골랐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유명한 산악 잡지에다 제가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연재했던 것을 바로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남도의 섬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근데 같은 산일 수도 있는데 섬에 있는 산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뭔가요? 예, 섬산은 뭐냐 해발 고도는 0부터 시작하거든요.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00m 산이라 하더라도 육지에 있는 500m 산하고 이렇게 높이가 비슷해요. 아, 시작점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오르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에 오르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바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떠 있는 섬들, 주옥 같은 섬들, 정말 그런 이 전망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섬사는 이 육지의 산과는 차이가 나죠. 네. 그렇게 둘러보신 것 중에서 정말 멋진 풍경 볼 수 있는 곳 저희가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강어도 독실산. 강어도 독실산. 이야. 바로 지금 가운데 가운데가, 있는 게 펜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저희 가운데 보이는 게 펜션입니까? 펜션입니다, 바로. 아, 진짜요? 섬누리 펜션. 우와. 지금도 펜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 섬 강어도 독실산 서쪽, 강어도 해룡산에서 바라본 바로 강어도 1구. 이야. 아주 멋진 것이죠. 여기도 멋있네요. 만제도. 저는 이제 그 강주의 무등산에 서석서 입석 때만 이렇게 뭐 주상절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만제도 삼시세끼 촬영지 만제도에 갔더니 저렇게 멋진 저렇게 주상절리가 섬 전체가 주상절리입니다. 섬 전체가. 섬 전체가 주상절리예요. 멋있다. 그래서 강주 사람들한테 그 산에 저기는 이제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흑산도 야경. 저 꽃은 이제 바로 이제 나리가 이쁘게 이제 피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요. 지금 또 뭐 고집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하고 싶은 일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얼굴도 너무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올해는 섬산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섬산이 끝나고 거의 뭐 남도의 산 있지 않습니까? 남도의 산도 거의 뭐 다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도의 산과 남도의 섬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이 책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신문하고 잡지에 연재했던 그 내용들을 갖고 만들어도 충분히 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책 내용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늘 건강하게 좋은 곳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사회 곳곳에 제약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이분 역시 외국인이시래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왕예진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선정한 사회통합 이민자 면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그 저희도 발음하기 저희도 힘드네요. 어려운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그 사회통합 이민자 면도단 멘토들은 한국 사회 정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는 멘토들의 출신구의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등 한국인랑 외국인 상호 소통 그를 돕는 활동을 합니다. 네. 가운데에서 소통을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창구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한국을 먼저 오셨으니까 네. 그 경험을 이제 후배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우리 큰애 부부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낯선 문화 또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멘토가 있으면 한국에서 정착하기 어려운 분들, 경험했던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요즘에 이거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뭐 그렇죠. 검사하는데 예.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동병상련. 아니 중국분 앞에서 이렇게 고사성을 쓰려니까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내가 집이서 가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네요 멘토분들이. 네. 근데 내 마음 다시 한번 얘기해. 내 마음을 알겠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 그 말이 더 어려우실 것 내가 같아요. 집이서 가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죠. 이것이 동병상련의 뜻이잖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냥 어려운 처지에서 네. 그 사람들끼리 서로 가엽게 여기라는 뜻이 아닌가요? 잘하시네요. 예. 완벽하시네요. 네. 뭐 이 정도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멘토단이니까 네. 일정 자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맞아요. 자격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25세 이상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또는 한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제한 외국인거나 아니면 귀화하는 국민, 네.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는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만 멘토는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또 뭔가 그런 좀- 자격을 갖춰야만이 또 네. 멘토가 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듣자고 하니까 원래 한국과 인연이 네. 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라고요? 정말 네. 부끄러운 일이는데요.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왔어요. 그래서 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교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어느 학교의 러시아 학과 하고 제가 다니던 네. 학교의 한국어 학과를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러시아과로 갈 것이냐, 한국어과로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정말 유행하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하나도 없이 바로 한국어과를 고민 없이. 선택했고 또는 한번 한국 가면 설마 원빈라는 볼 수 있지도 모르겠는다는 그런 생각이 듣거든요. 네네. 네. 뭐 성적이 조금만 잘 나왔어도 저희랑의 이 만남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운명이라고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운명처럼 한국에 왔으니까 원빈을 닮은 남편을 만나신 거죠? 네. 아니에요. 남편은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어떻게 네. 만나셨어요? 저 남편은 중국에 유학 왔을 때 저랑 같은 학교였어요. 저는 한국어과하고 남편은 뭐 한국 유학생이니까 또 같은 학교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남자 결혼을 했는데 이럴 때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중국 남자, 한국 남자 그러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좋고. 네. 네, 한국 뭐가 다른가요? 남자는 좀 패션 센스가 좋고 패션 센스. 패션 아버님의 센스가 패션. 좋아요. 네. 또 매너가 좀 좋은 편이고. 근데 중국 남자는 비교적으로 가정적인 가정적이군요. 가정적인 면이었어. 요리도 할 줄 알고 또 장도 보고 집안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네. 이거 제일 큰
차이인 것 차이. 같아요. 네. 모든 한국 남자들이 옷을 잘 입는 건 잘 입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게 좀 느끼셨나 네, 봐요. 네. 근데 그렇게 운명처럼 만나서 한국에 그것도 이제 광주에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외동딸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반대도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결혼할 때는 아버님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외국에서 시집 가면 뭐 친구도 없고 친척, 뭐 가족물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너무 힘들게 생활할까 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항상 저 편이 듣고 아마 또 같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더 제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는 한국에서 저도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네.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면에서 저의 엄마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믿으셨어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마 본 지 오래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1년 좀 넘었어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코로나 없을 때 네. 어머니랑 아버님이 1년 한 번씩 꼭 한국에 오셨거든요. 저도 1년 한 번씩 거의 중국은 꼭 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심사가 또 많고 또 여러 서류를 떼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지금 방송을 또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아유 우리 딸 나왔네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중국어로 부모님께 한번 인사 그렇죠. 전해드릴까요? 네,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께 인사 한 말씀. 약간 좀 어색하네요. 妈妈爸爸你们好，我在韩国生活得很好，请你们放心，我会照顾好自己，还有我们的家人的。화이팅! 어떤 말 하신 건가요? 저희가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고정하시지 마세요. 저는 곧 자기를 우리 아이들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요. 고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보면은 이제 나라마다 그 고유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네. 그 결혼의 성공 여부에 상당히 그 열쇠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왕혜진 씨는 그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언어는 제일 큰 장벽이었죠. 언어가. 네, 네. 언어. 네. 그리고 저의 한국어 회화는 실은 한국인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살아있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반말로 시작했어요. 친구니까. 네, 친구니까 같은 네. 끼니까 반말로 시작하는데 근데 쭉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이제 한국 유학 왔잖아요. 네. 이제 교수님 보시고도 선후배도 서열 문화 때문에 되게 엄격한 선배한테 존댓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뭐 반말 쓰다가 갑자기 존댓말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처음부터 존댓말 가르잖아. 뭐 밥 먹어요. 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진짜 어릴 때 안 가르치면 바꾸기 어려워. 특히 우리 언어 환경도 그렇게 네.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짧다는 오해를 오해를 받으셨군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선배랑 그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생겼거든요. 네. 네. 아이 짭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밌네요. 근데 이 네. 존댓말도 어렵지만 특히 여성들은 존칭, 시댁과 맞아요. 관련된 존칭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존칭도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어렵죠.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역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빨리빨리 문화. 적응하기 좀 힘들기 좀 했어요. 빨리빨리. 네. 중국은 만만디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든지 빨리빨리 뭐 네. 시부모님들도 그거 빨리빨리 얼른 빨리빨리. 해라 그쵸, 그쵸. 이런 거에 정말 네. 낯설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대학 MT 갔을 때
한국 학생들 보통 샤워과 색소 총 7, 8분 안에 다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양치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여학생들끼리 좀 느릿느릿한 행동 때문에 또 뒤에 대기 있는 학생들 생각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샤워도 못하고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와요. 왜냐면 저에게는 이렇게 이 벌어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좀 어색하고 좀 절대 우리 양치하면서 나오지 못해요, 실은. 그리고 또는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보통 제가 앞에서 서 있으면 그냥 1층 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제 뒤에 어느 한국 학생가 이렇게 몸을 내밀고 그 닫힌 버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닫힐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연타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 그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엘리베이터 타면요 닫힌 네. 버튼만 이렇게 없어져 있어요 글씨가. 저희가 하도 그래요. 눌러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커피 맞아요. 자판기에 손 넣어가지고 빼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라서 또 좋은 점도 이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제 한국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혜택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 은행 갔을 때거나 사무소, 동사무소 뭐 어떤 의무를 볼 때는 이거 효율적인 그 의무 처리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일 빨리 처리가 네,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은행 가도 한 30분 이상 대기는 기본이 있고 그냥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도 기다리는 게 좀 약간 좀 짜증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예를 들어 뭐 배달 주문하거나 인터넷 쇼핑할 때 정말 빨랐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쇼핑의 네. 즐거움도 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무엇보다 저는 공항에서 수속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죠? 그럼요. 중국어 비교하면 그런 것도 비교가 될 것 네, 같아요. 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근데 빨리빨리 문화 말고도 아마 뭐 15년을 계셨지만 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있을까요? 네. 힘드는 것보다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신기하다고 신기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겨울도 춥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운 날씨도 대부분 한국 분들 아이스 커피를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장면 그것도 이해가 좀 그렇고 또는 한참 겨울 특히 남자 학생들 위에는 패딩을 입고 네. 아래는 반바지. 신발도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장면을 네네네. 보면 참 신기해요. 아직도 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오죽하면 왜 얼주가라고 해서 그러게요. 얼어 죽어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네. 그런 그리고 얘기까지 이제 있으니까요.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거죠? 문화라는 거 뭐 좋고 나쁜 거보다는 네. 다르는 거죠. 근데 네. 중국은 원래 그 다민족 같이 어울러 사는 나라라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다른 문화라는 것은 수용하는 게 좀 익숙했어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민족의 아이들랑도 어울리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네. 이렇게 느낀 경험의 차이, 다름을 먼저 배웠으니까 네.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멘토단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코로나19 인해서 지금 현장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서대학교, 순천대학교의 사회통합 외국인 센터에서 네네. 이런 온라인 멘토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현장에서는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네네네. 하는군요. 이거 네. 여러분하고 다음 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힘들 시기는 멘토 교육랑 일반 좀 달라요. 네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는 뭐 지식 전달 그 목적은 아니고 우리 한국 적응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 물러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자기 나라 돌아가는 그런
그런 말이 좀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멘티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좀 진심으로 배려하여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과 마음을 네, 연결하는 소통하는. 네. 그럼 지금 예진 씨는 중국 분들에게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 구조 없이 그냥 네. 한국에서 거주는 뭐 이주 여성 아니면 근무하는 노동자들 또 공부하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적과 상관없이 활동한다면 네. 공통 언어는 한국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면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네. 다른 면도에서 수업 중에서 영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그분들 그 청강하신 멘티들 유럽권이야 네.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네, 뭐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그래서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같은 한국어여도 왜 뭐 일본 분이 쓰는 한국어, 중국 맞아요, 분이 쓰는 맞아요. 한국어가 좀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 그게 좀 소통이 잘 되나요? 나라마다 그 억양을 좀 달라요. 근데 저도 경험상에서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좀 정말 소통하는데 일단 멘티분들 말을 알아들어야지 제가 어떻게 풀려주고 네. 위로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진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안 돼요.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이잖아요. 담당 선생님도 같은 그 뭐 채팅방에서 채팅방 아니고 그 뭐라지 강의실? 네네. 강의방에서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요. 선생님 방금 누구누구가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왜냐면 한 1년, 2년 계속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은 잘 알아들어요. 무조건 잘 그렇죠. 알아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청하고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 잘 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 있어요? 어떤 단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제일 어려운 네. 알아듣기 힘든 단어가 있었을까요? 단어고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청강하신 분은 다 법무부의 그 사회통합라는 과정을 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한국 사회 문화도 가르치고 또 정규 언어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다 표준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억양만 조금 힘들죠. 근데 쓰는 말은 다 표준말이에요. 네. 근데 또 어떤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투리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어인데 외국 분이 쓰는 사투리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마도 제가 같은 외국인 때문에 근데 뭐 저를 배렸기 때문에 더 일부러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말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정남 씨한테 이렇게 배우게 되면 저한테 이제 예. 배우게 되면 이제 딴 데 가서 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예. 당아 밥 안 먹었어? 뭐 이렇게 해보면 못 말했지 예. 못 알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비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집이 모르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요? 예, 아니 아까 내 마음은 지비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인데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순간 헷갈렸었거든요. 못 얘기하면서. 알아듣겠어 예. 나도 옆에 앉아도 못 알아듣겠어.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비가? 아 못 모르겠대요. 알아듣고 지금 알아듣죠 그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지비가? 예? 아니 집이 속을 내가 아요. 집이 당신 속을 어떻게 아냐 이 마음을 말이야. 내가 충분히 당신 속을 아요.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아 놀랍습니다. 네. 이런 소통 새로운 부재가. 또 소통 단어를 알았습니다. 하여튼 왕혜진 이게 씨는 어떠세요? 언어부터 네. 문화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많은 상담을 해주실 텐데 네.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는 대상별로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어 아이들 없는 제한 외국인들 대부분 취업에 대한 취업, 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키우는 이주 여성들은 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는 공부하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체류 비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해주셨던 상담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몽골에서 출신 고려인 여자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편견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랑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자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고려인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편도 같은 고려인인데 근데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대학원 학비 비싸잖아요. 그 비싼 학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만 그 일하면서 와이프만 먼저 졸업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그 부부 서로 이렇게 더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멘티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감동받고 또는 이렇게 부부간에 애틋하는 맞아요? 애틋한 느낌. 애틋한 그런 감정도 서로 덮개는 그런 감정을 되게 부럽고 감동적이죠. 근데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많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부모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잘 도와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견뎌내기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도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가 있으면 막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그렇지. 가족 갈등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갈등 때문에 한국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강의중 말고 좀 들었는데 근데 강의 멘토 교육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런지 또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멘티는 잘 털어놨지 못해요. 왜냐면 멘토뿐만 만약에 1대1 하면 그렇죠, 그럼 그렇죠. 많이 풀죠. 근데 다른 분 같이 듣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좀 나누지 못했어요. 네. 그럼 예진 씨는 어떠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귀화를 결심한 이유가 네. 이혼할까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중국에서 7년 지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결혼하고 7년째부터는 부부간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도 남편랑 딱 7년째 만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밉고 그냥 단점만 보여요. 그냥 안 좋은 점만 눈에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데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좀 자연스럽게 이혼을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아기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애들 양육권에 대한 되게 양육권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다고. 왜냐면 여자는 진짜 애기가 없으면 제 생각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권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그 한국 구조 그 이혼 다툼에 좀 유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귀화를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귀화를 심사는 기본상에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게 귀화 승낙하기 전에 저랑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도 다시 결혼 필요기? 네. 그런 거 잘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부부는 저희 같은 그런 경험을 아마 공감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지금은 네. 뭐 너무 좋으신 거잖아요. 그냥 귀화도 하고 네. 양육권도 그리고 사이도 좋고 맞죠? 네. 아, 또 네. 누구나 행복한 다
가정을 만들기 누구나 다 위해서 권태기가 예. 있어요. 네.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슬기롭게 극복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질문 하나 더 될까요? 네네네. 질문이요. 그럴 시기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나요? 뭐라고요? 제가 결혼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도 7년 차처럼 아, 있어요, 어려울 있어요. 때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몇 년 차에 오나요, 보통? 그래도 뭐 10년 주기로 옵니다. 10년. 그렇군요. 10년 주기로 오니까 네. 그걸 잘 극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예. 마지막 말 이런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절대로 네. 남겨놔야 돼. 남겨놔야 돼.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고 외국에서 오셔서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런 분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 이제 한국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왕혜진 씨가 대표해서 그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힘내라고. 네. 그 이주 여성들 언어상 또 문화 차이 또 자녀 양육 문제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만 믿고 한국에 먼 시집에 왔잖아요. 근데 가족으로서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는 그분들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뒤에서 좀 도와주고 좀 응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내심과 함께 네. 응원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멘토 역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서 두 분 만난 어떠셨어요? 그렇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늘 이제 접하면서 일상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네. 예,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계속적으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름의 인정. 아, 이게 정말 이것도 교육이고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다름의 인정. 네, 오늘 정말 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을 통해서 많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따뜻한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즐겁고 유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